이번에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를 여러분 쭉 보시면, 자, 제가 뭐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정치인이란 것은 이런 이슈나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국민들에게 빨리빨리 전달해서 어떤 이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7일날, 지난 7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7일날 저녁 한 11시인가 12시, 이게 이제 자정되면 이제 항소 그 시한이거든요. 그때 채널A 뉴스가 그걸 내보냈어요. 이거 항소장을 제출 안 할 것 같다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 빨리 가서 내라. 이거 내도 된다. 검사가 빨리 내라. 이거 안 내면 큰일 난다. 계속 메시지를 날렸어요. 왜? 이 사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왜? 이미 진작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7일 동안 항소장을 내지 않았어요?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마감 시간 앞두고서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 큰일이다. 이거 빨리 내라. 검사 빨리 가서 너네들 내. 괜찮아. 이렇게까지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시가 딱 넘어서 시한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뭘 했습니까? 검찰은 자살했다. 그걸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 이후로 매일 하루에 20개, 30개씩 메시지를 날리고 TV에 출연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뭐 라디오에 출연하고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슈화를 시킵니다. 근데 당시 야당은 뭐 했냐? 7일날 오전에 국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는 당시 정청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짓고 큰 웃음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한동훈 대표가 막 뭐하고 막 하니까 이게 뭐지? 하니까 오후 들어서 내일 긴급의총 합시다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내일 되니까 이 의원들 올라오기 힘든데 그냥 월요일날 하시죠. 월요일날로 넘겼습니다. 이미 이 이슈는요,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일요일 방송과 등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퍼져나가고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럴 때 야당은 뭐야 이게? 뭐지?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딱 타켓을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방송에 나가서 이슈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 제가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살아있다면 계속 보도를 하겠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 네,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그냥 놀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언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언론이 아니죠. 언론은 항상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언론인, 저는 사실은 언론 생활하면서 어디 휴가를 가도 마음 편하게 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있어? 아침만 일어나면 크게 검색해보고 전화해보고 그걸 휴가지 가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안 좋아해요. 좀 휴가 왔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직업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국정 이슈가 있다 그러면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파악하는 게 정치인의 임무겠죠. 근데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했고 어떤 정치인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당 대표를 만나서 웃고 즐기는 사이에 문제는 커져버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대응을 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효율감 있게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효율감 있는 투쟁은 뭘까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일주일을 넘지 못합니다. 제가 언론에 있지만 언론에서 어떤 문제를 이 이슈화 시키는 데는 일주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상황이 안 나와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치권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뉴스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벌써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시들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사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선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 야당이 여당도 특검하자 그래요? 야당도 특검하자 그래요? 뭐 합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누가 했느냐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은 뭘 해야 될까요? 투쟁은 투쟁대로 하지만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검을 받든지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옛날 드루킹 특검 했죠. 처음에 할 때는 추미애 대표가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바둑이가 나와버렸어요. 바둑이란 닉네임이 나왔습니다. 바둑이 누구야? 이거 김경수 지사네? 결국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드루킹 특검이었어요. 당시 허익봉 특검이 정말 강단 있게 수사를 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특검이 오든지 딱 조사를 해봤는데 정성호 장관 이거 전화했네? 왜 이거 지시를 했어요? 밝히는 게 중요한 임무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탄핵합시다. 탄핵을 외쳐버려요. 탄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탄핵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바로 정치공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이라는 거는 실현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투쟁의 어떤 효과를 높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뜬금없는 이재명 정권 다 물러가. 어떻게 물러가요? 지금 선거에서 뽑혔는데.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치고 있어요. 탄핵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못해요. 못하는 걸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어제 당원들 10,000명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모아놓고 전 참 기가 막힌 게 장동혁 대표가 연설하다가 갑자기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체포영장에 발부가 돼서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이 언제 황교안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원식, 한동훈 빨리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란 선동으로 지금 돼 있고 부정선거 이거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땡큐입니다. 땡큐. 이 투쟁이 막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도층까지도 이제 분노감이 끌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해버리면 에이씨 너나 잘해 이래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황교안 딴 당 대표예요 지금. 무슨 통합과 무슨 당 대표예요. 그걸 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내란 프레임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 버리나 말이죠. 이 중대한 시점에 지금 중도층까지도 분노하고 있고 중도층까지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투쟁을 집중하지도 못한 사이에 왜 갑자기 황교안이다 이야기해버리면서 황당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느낌, 갑자기 바람이 빠지는 느낌들 드시지 않습니까? 이 투쟁도요 해본 사람이 하고 역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딱 상대방이 아픈 지점이 뭐고 상대방이 뭘 지금 약점인지를 딱 자원해서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황교안 그럼 부정선거 지금 투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 정당했다.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 그 투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 땡큐. 역시 장동혁이야.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방향을 그쪽으로 확 바꿔주니까 땡큐네. 딱 그런 소리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저는 투쟁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이 7천억 이 범죄자들한테 지금 재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는 시점에 갑자기 야당이 지금 참으로 확 끼얹어버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 투쟁을 왜 할까요? 참 그걸 왜 당내에서도 못 잡아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니 지금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매일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 문제와 싸우고 거짓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금 보니까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지금 다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장동혁 제가 있습니까?
근데 거짓 뉴스 이야기해서 다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스피커를 줄이고 스피커 영향을 낮추려고 온갖 거짓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관계가 다 안 드러나니까 전부 다 사과문 다 냈어요. 지금 보면 이 민주당 의원들 패널들 거짓 뉴스 이야기하다가 전부 다 지금 사과문 다 냈어요. 그런 게 투쟁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누르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런 식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더 이걸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정말 이 무지막지한 돈을 범죄자들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될 텐데 뭐 특검은 대치기 당할 수 있어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뭐가 그렇게 107명 의원들 꽤 많습니다. 잘만 투쟁하면 정말 효율감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아이고야,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깝깝합니다. 이런 야당의 리더십 갖고는 저렇게 여당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효과를 야당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 지지율이 안 오르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르는 겁니다. 중도층이 안 붙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도 없다고? 에라이, 중도가 왜 없어요? 길거리 가보십시오. 중도가 왜 없는지. 왜 25%에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저런 했는데 어쨌건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한 100만 원 누가 뺏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뭐 됐어 나도 그럴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범인을 잡을까요? 그 답은 명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